또 집을 구하거나 계약을 할 때 확인해야 할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확인입니다. 입주하기 전에 집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기록합니다. 물론 집을 보러 다닐 때 한번 확인하지만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이 나중에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죠. 파손된 부분이 있는 경우엔 입주 전에 기록해서 임대인에게 알리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 중에 현 임차물의 상태로 계약한다는 내용이 있기도 한데 입주 직후 임대인이나 내가 찍은 사진들을 기준으로 퇴거 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잘 남겨둬야 합니다. 이사업체 확인입니다. 짐이 많지 않아서 택배를 보내거나 차를 빌려서 이동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짐이 많거나 시간이 없어서 이사업체를 통해 이사하는 경우엔 이사 조건을 확실히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기를 권합니다. 이사업체와 계약서를 쓸 때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은 출발지와 도착지의 환경,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유무, 사다리차 사용 가능 여부 등 이런 환경들을 확인하고 또 이사에 사용할 차량 규모, 인력 규모, 옮길 짐과 가구의 개수 등입니다. 이 내용에 따라 이사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꼼꼼히 내용을 전달하고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삿짐 포장입니다. 귀중품은 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챙기는 게 좋고 고가의 가구나 가전제품은 이사 중 파손될 수 있으니 이사 전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공과금 정산입니다. 예전 집에서 사용하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과금은 이사 당일치까지 내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인도 다음 세입자도 나도 편합니다. 물론 이사하는 집에서도 설치 및 명의 변경 등의 작업을 해야겠지요. 도시가스 요금 정산 방법입니다. 도시가스 고객센터 찾기, 이사 나갈 때 이사하기 2, 3일 전 지역별 담당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미리 전화를 해두면 이사 날짜와 시간에 맞춰서 방문해 줍니다. 이사 당일이 되면 방문 직원이 찾아와서 도시가스 배관을 봉인 혹은 철거한 후 사용량을 검사해 줍니다. 그러면 사용량에 따라서 현장에서 바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사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로 이사를 오기 2, 3일 전에 미리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이사 당일이 되면 방문 직원이 찾아와서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 및 봉인 해제를 시켜줍니다. 새로운 집에 도착했다면 이제 명의를 변경해야 할 차례입니다. 명의는 각 지역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전 세입자의 미납 금액이 있다면 명의 변경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미리 계량기와 미납 금액을 확인하고 미납 금액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문의하십시오. 귀찮더라도 명의를 변경해야 하는 이유는 전 세입자의 미납 요금을 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상하수도 요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 나갈 때 각 지역 상하수도 사업본부에 연락해서 분리신고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한 후 지로용지,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중 희망하는 방법으로 상하수도 이사 정산요금을 내시면 됩니다. 이때 상하수도 요금 정산은 최종 금침일로부터 이사하는 시점까지의 이용 기간과 사용량으로 날짜별 계산을 하는데 1개월을 30일로 추정하여 계산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은 관리비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리사무실에 연락해서 이사일까지의 관리비 정산을 문의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이사 들어올 때 마찬가지로 분리신고 이전 세입자의 사용량과 앞으로 사용할 상하수도 사용량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 상수도 사업본부에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서 명의 변경을 하면서 분리신고도 같이 처리하십시오. 다만 모든 지역에 상수도 사업소 홈페이지가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상수도 사업부 홈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면 지역의 시청, 민원실에 문의하면 됩니다. 전기요금 정산은 한국전력공사입니다.
이사 나갈 때 지역과 상관없이 한국전력공사에 연락해 전기요금을 확인하고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에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앱, 전화를 통해 집 주소와 계량기 검침 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사하는 날에 계량기 사진을 찍어 놓아야 합니다. 이사 들어올 때는 전기요금도 상하수도 요금과 마찬가지로 일할 계산되어 청구됩니다. 그러나 이전 세입자의 사용량에 따라 누진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도 꼭 명심하십시오. 기존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정산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전기요금에 놀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명의 변경을 해야 합니다. 명의 변경도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와 홈페이지 앱을 통해서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 전력에 따라 구비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주택은 저압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수선의 의무입니다. 이사 후 집에 거주하는 중에도 수리가 필요한 순간이 꼭 생길 겁니다. 이때 임대인의 부담과 세입자의 부담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조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조항처럼 이사 후 세입자가 거주하는 중에도 임대인에게 수선의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세입자가 과실이나 고의로 파손한 경우엔 세입자가 원상복구를 할 의무가 있지만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파손이 이루어지면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상적인 사용 과정이 무엇이냐에 따라 시비가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므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조치하기 전에 먼저 사진과 영상 등을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를 하고 그 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도 모든 과정을 녹음하거나 문자나 메시지를 통해서 기록해 두는 것이 추후 분쟁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주 작은 곰팡이와 누수라도 즉시 임대인에게 공유하고 주택 하자 문제에 있어 세입자인 내가 해야 하는 주택 관리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강조해 줘야 합니다.